토트넘 손흥민 결별 명분 확보, 1월 베르너 완전 영입 옵션 발동? 영국 현지 보도 분석. 토트넘이 베르너와 장기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풋볼 런던은 2일,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약한 데이비스는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다. 데이비스는 최근 맨시티전과 풀럼전에서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와의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베르너를 장기 계약으로 묻고 싶어한다. 토트넘은 라이프치히에서 임대한 베르너의 완전 이적을 위해 850만 파운드를 이적료로 지불할 계획이 있다며 베르너는 맨시티전에서 교체 출전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풀럼전에선 선발 출전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토트넘은 1일 오후 현지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손흥민은 풀럼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풀럼을 상대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메디슨, 비수마, 사르는 중원을 구성했고 우도지, 데이비스, 드라구신, 포로가 수비를 맡았다. 골문은 포스터가 지켰다. 토트넘은 킥오프 1분 만에 손흥민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이했다. 손흥민은 베르너의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 에어리어 한복판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풀럼 골키퍼 레노의 선방에 막혔다. 토트넘은 전반 18분 손흥민이 풀럼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상대 수비진의 횡패스를 가로챈 후 기회를 노렸지만 불안정한 볼터치로 인해 레노에게 볼을 내줬다. 양팀이 전반전을 득점 없이 마친 가운데 토트넘은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브레넌 존슨은 베르너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골무 앞으로 띄운 볼을 문전 쇄도하며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풀럼 골망을 흔들었다. 반격에 나선 풀럼은 후반 21분 케어니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케어니는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을 침투한 이워비가 내준 볼을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왼발 대각선 슈팅으로 마무리해 토트넘 골문 구석을 갈랐다. 풀럼은 후반 38분 케어니가 퇴장당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이어갔다. 케어니는 드리블을 시도한 쿨루셉스키 뒤에서 종아리를 밟아 넘어뜨렸고 주심은 비디오 판독 VAR 끝에 퇴장을 결정했다. 토트넘은 후반전 종반 수적 우위와 함께 꾸준히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승골을 터뜨리지 못했고 양팀의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됐다. 손흥민은 풀럼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38번이 볼터치와 함께 패스 성공률 83%를 기록했다. 슈팅 1개와 함께 키패스도 한 차례 기록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의 풀럼전 활약에 대해 평점 6.6점을 부여했다. 토트넘의 동점골을 합작한 브레넌 존슨과 베르너는 나란히 평점 7.4점을 기록했다.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 BBC 해설가 앤디 레이드는 손흥민의 경기 초반 득점 기회에 대해 정말 빅찬스였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손흥민은 골을 넣어야 했다. 손흥민은 골문 구석을 찾지 못했다. 골을 넣어야 했던 정말 좋은 기회였다. 는 뜻을 나타냈다. 10년 동안 잘했잖아. 감독의 말에도 불구하고. 영 언론 빅찬 스미스는 기량 하락. 토트넘이 손흥민 재계약 망설이는 이유. 2일 한국 시각 더 스퍼스 뉴스는 풀럼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경기력은 토트넘이 그와 새로운 계약을 망설이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은 시즌 내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손흥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의 연이은 빅찬 스미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토트넘은 1일 밤 10시 30분 한국 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3라운드에서 1대1로 비겼다.
후반 9분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후반 22분 플롬의 케어니에게 동점골을 얻어맞고 말았다. 결국 토트넘은 1에서 1 무승부에 그치며 리그 연승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 2023년 4월 이후 28경기 만에 홈에서 기록한 무승부였다. 승리했다면 4위권 경쟁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선제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손흥민은 이날 도미닉 솔랑케를 대신해 오랜만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손흥민은 지난달 30일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에서 결정적 기회를 놓치며 혹평을 받았다. 손흥민은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77분간 활약했다.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는 전반 36분과 40분이었다. 동료들의 슈팅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다. 그러자 일제히 영국 언론이 나섰다. 영국 호스퍼 HQ는 시즌 초반 손흥민은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S 로마전에서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침착함을 잃었다.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인한 폼 저하가 뚜렷하다며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수준급이지만 부상 이후 회복이 더뎌지면서 이번 시즌은 그의 전성기와 거리가 멀다고 했다. 과거 토트넘에서 골키퍼로 활약했던 영국 BBC 미 해설위원 폴 로빈스는 이것은 손흥민의 엄청난 실수다. 불과 6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공을 골대 위로 보냈다. 이렇게 좋은 찬스를 어떻게 놓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가 이 찬스를 놓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풋볼 팬캐스트도 손흥민은 로마전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지만 경기 대부분 시간 동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진했다며 부정확한 슈팅과 패스 선택 실수가 눈에 띄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리더로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의 저조한 득점력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손흥민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단 4골에 그치고 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자신감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다. 손흥민은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그는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고 10년 동안 꾸준히 결정력을 보여줬다. 라며 하지만 현재는 부상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 완전한 몸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며 손흥민을 감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기회를 줬다.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90분 동안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뛰었지만 슈팅 1회, 기회 창출 1회, 빅찬 스미스 1회, 크로스 성공 0회, 3분의 0, 드리블 성공 0회 등에 그쳤다. 특히 전반 50초 만에 페널티 지역 안에서 티모 베르너의 패스를 이어받아 플럼 베른트 레노 키퍼와 1대1로 맞섰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손흥민의 슛이 레노 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 선발 11명 중 가장 낮은 평점 6.3점을 줬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몹도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수준인 평점 6.5점을 부여했다. 다른 평가도 비슷했다. 풋볼 런던은 팀 내 최저인 평점 4점을 줬다. 풋볼 런던은 경기 초반 2차례 기회를 맞았지만 레노에게 막혔다. 그 이후로는 경기에 거의 힘이 되지 못했다. 경기 가장자리에서 겉도는 것처럼 보였다. 목덜미를 잡고 경기를 가져왔어야 하는 날이었지만 주장은 조용했다고 혹평했다. 토트넘 출신의 앤디 리드도 손흥민의 활약을 아쉬워했다. 그는 정말 큰 기회였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이 득점했어야 한다. 그는 원하는 만큼 구석으로 차지 못했다. 라며 정말 좋은 기회였다. 아마도 손흥민이 마무리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웹 역시 평점 4점에 머물렀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초반에 몇 번 기회를 맞았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오늘 필요한 경기력 수준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두둔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이런 일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최고의 골잡이들은 실수를 오래 곱씹지 않는다. 손흥민 역시 그렇다. 그가 이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매번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고 했다. 이어 우리 팀에서도 다양한 선수들이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손흥민도 곧 다시 득점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했다. 캡틴 손흥민의 미래는 뜨거운 감자다. 일단 손흥민의 거취는 1년 연장 옵션 실행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영국 디 애슬레틱은 베테랑 벤 데이비스의 재계약 소식을 전하며 동시에 손흥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 애슬레틱은 데이비스의 친한 친구이자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된다. 토트넘은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손흥민과 데이비스는 내년에도 토트넘과 함께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도 데이비스의 재계약을 언급하며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에 대해 전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은 또한 손흥민이 그동안 장기 계약 연장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그를 클럽에 남기기 위해 1년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히어 윅 오피셜까지 떴다. 유럽 이적 시장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기존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옵션 활성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전에는 영국 텔레그래프가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조만간 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7월 마지막 계약 4년을 체결했는데 구단은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옵션 발동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재계약을 꺼리는 분위기였지만 28일 이브닝 스탠다드는 지금까지 기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장기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를 유지하기 위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토트넘이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조건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더 스퍼스 뉴스의 보도로 토트넘 측이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를 유려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토트넘 측이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당초만 하더라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장기 재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재계약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을 사랑하는 만큼 무난히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기류가 바뀌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필수적인 존재다. 토트넘은 그를 2026년까지 구단에 묶어두기 위해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또 다른 언론 90MIN도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마지막 해에 진입한다. 이를 2026년까지 연장할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로 손색이 없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 당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였던 3천만 유로의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다. 첫 시즌이었던 2015에서 2016 시즌 다소 부침이 있었던 손흥민은 다음 해인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맹활약을 펼쳤다. 해리 케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데스크라인을 구축한 손흥민은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슈팅을 앞세워 토트넘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다.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1992년 EPL 출범 후 8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단 7명에 불과하다.